자, 드디어 박근혜 씨가 검찰에 나갑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을 뒤엎고요. 나가봐야 나가는 거지만 나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들이 나서서 나가겠다 흔쾌히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 있어요. 뭐. 아픈 거. 그렇지. 갑자기 그날 아침에 또 아플 수 있지. 아니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니, 뭐 집이 뭐 몹시 춥더라라는 얘기서부터. 그 복선 까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담요와 마스크로 칭칭 싸매고 휠체어 앉아서 오는 거 아니야? 박근혜 실드 한번 쳐보면은 긴장감이 풀리면 아플 수는 있어요. 아, 그리고 나이도 드셨고. 그 집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나라는 것이 그게요. 장시호가 원래 제주도 살잖아요. 서울에 집이 뭐 압구정인가 어디에 있는데 박근혜의 집기를 장시호의 서울 숙소 서울 집에다가 막 반출을 해서 가져갔다는 거야. 침대며 소파며 하는 것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기가 다 없대는 거예요. 얼마나 같은 가족이었으면. 근데 한 몸이었어? 정표는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은 최순실이 박근혜 집기를 다 가져가 마치 절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반출을 했다는 거야. 이모꺼 청와대 들어가니까 안 쓸 거지? 내가 쓸게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쪽으로 안 오려고 작정을 했구만 처음에 나갈 때. 저는 그런 게 전부 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사가 있었을 때고 그 집을 빈 상태에서 계속 관리가 돼 있어야 될 집이에요. 그렇게 집기를 아무나 막 가져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아무나가 아니라 보면 가족이니까 가져간 거지. 어쨌든 저는 그게 피해자 우리가 최순실 일가에 박근혜가 피해봤다. 그래서 불도 못 대고 집안이 개판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개사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번 21일로 돌아가서 진행해 보시죠. 자, 아침에 이제 집에 나오나요? 9시 반까지 출석을 하라고.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되나요? 거기서 근데 거기가 강남이잖아요. 가깝잖아. 한 서초동이니까. 3, 40분이면 가지 않아요? 뭘 그렇게 많이 걸려. 25분 정도면 될 거예요. 제대로 밟으면 10분이면 가는 거래요. 그렇죠. 강남 막히잖아. 신호등 다 깔아주겠지. 막 저는 이제 박사무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 길거리에 그래서 또 질문을 들어누워. 던졌어요. 아니지 쫙 연도해갖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휘두르면서 일장기는 또 뭐야? 가시는 걸음걸음을 또 이렇게 울음으로 아. 우리 탄압받는 우리 공주님. 공주님 해가면서 또 쇼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거기 가관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가 3등 초등학교인데 그 지나는 사람들에게 다 시비 걸고 또 정말로 누워 있고. 일단은 박근혜가 21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고 성실히 조사받겠다 했어요. 왜 그러는지도 일단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근데 그때까지는 다 중수부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박근혜는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는 첫 대통령이래요. 그렇죠. 중수부가 없어졌으니까. 특수 일부니까 실제로 과거의 중수부 이과 정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정치 팟캐스트 4년째 여러분들께 내공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사를 잘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탄핵을 쳐맞은 것이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짱돌을 생각이 쳐맞아서 들어요. 정신 차렸어? 아니 정신을 차렸다기보다 이제 지금까지 버틴 것이 사실은 상당히 계산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일테면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면 탄핵을 그 헌재에서 그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빼박캔트,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헌재 판결 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헌재에서는 인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인용 안 되기를 기다리고 받더라도 나중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버텼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용이 되고 나니까 더 버텨봤자 나한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 다른 의견. 탄핵은 뭐 범죄 사실을 갖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박근혜한테 피해가 올 거가 없었죠. 뭐 재산을 통을 친다든지 뭐 구속을 시키다든지 이게 아닌데 그게 돼버리는 순간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형량 감량을 위해서 최순실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치열한 법리 공방 그러니까 죄악 떠넘기기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겠냐. 방어권을 열심히 행사하겠다. 그렇지. 그동안은 사실은 방어권을 안 하고 뒤에서 좀 빠져져 있었어. 순실이나 재용이가 지 핑계 대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주고 자기는 탄핵만 피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감방을 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거든. 이제는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오, 분석 좋아. 어쨌든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분석은 수갑차고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는 심리죠.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70%가 넘게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다. 물론 뭐 두 분 얘기했지만 이미 이 서석구하고 김평우를 이제 배제해버릴 정도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제 법리 논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리 논쟁이 13가지란 말이에요. 혐의가.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제 연습 트레이닝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지금 20일 날 소환되지 않으면 바로 구속영장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3번째 거부됐습니다. 예, 특수본에서 1번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 특검에서 2번 됐기 때문에 이번에 3번째, 한 번, 이번에 3번째 된 셈인데, 그러면 이게 바로 검찰에서는 이 특수부거든요. 특수부는 과거에 공안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뒤 보지 않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버리면 혐의가 13가지고 관련자들 20명 정도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영장이 떨어져 버려요. 이거 논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쇠고랑 채워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꼴을 보이기 싫은 거고, 그러면 또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모양새를 국민한테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수갑 차지 않는 상태에서 자진 출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겠다. 그 방식인 거죠. 제 생각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박근혜 쪽은 전략을 하나 세운 것 같은데 뭐 전략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뻔한 거지만 모든 것은 최순실에게 미루면 된다. 그렇죠. 이게 자기 스스로는 무죄를 노리는,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저는 보고. 난 좀비다. 예.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밀어야지 이제 뭐 실형은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최순실에게 다 미루는 전략으로 가는데 여기서 버팅기면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별 생쇼를 다 해봐야 여론조사하면 저거 구속시켜 여론조사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의 그 무죄를 증명하겠다라는 어떤 처음에 이 시작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역시 보람을 느끼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 정치적 서석구하고 좀 김평우를 배제하는 이유도 이게 쇼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법정에서 법리 논쟁만 있을 뿐이거든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배석하게 되는데 이 변호사가 구체적인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현재 법에. 틀만 얘기를 해주지 옆에서 검사가 물어보는데, 감히 특수통 검사가 물어보는데 그 변호사가 옆에서 답변한다.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틀만 얘기해 줄 뿐이고 본인이 직접 답해야 되는데, 하물며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인선한 장관하고도 맨투맨 대화를 안 하는 여자야. 못하는 여자지. 못. 그러니까 스스로 이 13가지의 복잡하고 정말 이 한 미분 적분 한 5차 통적분을 풀어야 되는 이 과정을 과연 박근혜가 계산해 나갈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헤드라인이 검찰 조사 때 횡설수설할 듯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그럼 아까 우리 권 PD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하루에 2시간씩 지금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밤에 불 꺼지지 않는 게 그것 때문이었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갑자기 쪽집게 가회한다고 꼴등하던 사람이 그렇게 서울대 가고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공대생들 입장에서 보면 5차 미분 정도 되거든, 이 범죄 범위들이. 5차 미분을 풀려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되는데 박근혜는 절대 못 푼다.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예상은 뻔히 되는데 지적 능력이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아니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뽑아놨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게 맨날 이지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지능에 대해 논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검사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발표할 것 같아. 박근혜는 조사기간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성격이나 성정상
묵비권 행사할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 엄청 말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억울한 거는 항변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항변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기억도 아니야. 안 나고 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야. 아니, 이 원래가요.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정말로 그냥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치매 환자가 답변을 하는 것과 아닌 사람이 답변을 하는 거에 차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건망증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치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대답을 잘못 말하는 게 아니야. 혹은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울증. 대답을 안 하면 우울증. 근데 그거 말고 막 지어서 내는 거예요. 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맞지 않는 정답을 하염없이 얘기는 하는데 정답이 아닌 거야. 묻는 말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한없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모르는데라고도 얘기를 안 할 거라고. 뭐라고 계속 하는데 그게 다 해당 사항이 없는 소리를 해댈 거라고요. 저번에 박근혜가 옛날에 한 2015년인가요? 그 신년 무슨 인사회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대면 보고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강요들 보고 그렇지. 대면 보고 더 늘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수다스러운 여자예요. 컨텐츠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을 그렇죠. 뿐이지. 그러니까 블랭크 빈 곳이 있으면 빈 곳에 계속 뭐라고 써. 그러니까 그런데, 빈 곳을 놔두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게 다 헛소리인 거야. 근데 검사한테 조사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행설수를 못해요. 그래요? 절대 못합니다. 행설. 왜냐하면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박근혜는. 혐의가 13가지고요. 내용을 이미 검찰이 파악하고 있고 이 내용은 그냥 일반 새끼 검사가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특수본. 부장검사 2명이 한다. 예. 특수본이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가 날고긴 특별검사가 조사한 결과를 갖고 너 이거 했니? 그럼 네 아니요 답하면 돼요. 다 시비 걸고 또 정말로 누워 있고. 일단은 박근혜가 21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했고 성실히 조사받겠다 했어요. 왜 그러는지도 일단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4번째인데요. 근데 그때까지는 다 중수부가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박근혜는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는 첫 대통령이래요. 그렇죠. 중수부가 없어졌으니까. 특수 일부니까 실제로 과거의 중수부 이과 정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정치 팟캐스트 4년째 여러분들께 내공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사를 잘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탄핵을 쳐맞은 것이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짱돌을 생각이 쳐맞아서 들어요. 정신 차렸어? 아니 정신을 차렸다기보다 이제 지금까지 버틴 것이 사실은 상당히 계산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일테면 그렇게 조사를 해 박근혜의 집기를 장시호의 서울 숙소 서울 집에다가 막 반출을 해서 가져갔다는 거야. 침대며 소파며 하는 것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기가 다 없대는 거예요. 얼마나 같은 가족이었으면. 근데 한 몸이었어? 정표는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은 최순실이 박근혜 집기를 다 가져가 마치 절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반출을 했다는 거야. 이모 거 청와대 들어가니까 안 쓸 거지? 내가 쓸게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쪽으로 안 오려고 작정을 했구만 처음에 나갈 때. 저는 그런 게 전부 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사가 있었을 때고 그 집을 빈 상태에서 계속 관리가 돼 있어야 될 집이에요. 그렇게 집기를 아무나 막 가져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아무나가 아니잖아. 보면 가족이니까 가져간 거지. 어쨌든 저는 그게 피해자 우리가 최순실 일가에 박근혜가 피해봤다. 그래서 불도 못 대고 집안이 개판이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개사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번 21일로 돌아가서 진행해 보시죠. 자, 아침에 이제 집에 나오나요? 9시 반까지 출석을 하라고.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되나요? 거기서 근데 거기가 강남이잖아요. 가깝잖아. 한 3, 서초동이니까. 40분이면 가지 않아요? 뭘 그렇게 많이 걸려. 25분 정도면 될 거예요. 제대로 밟으면 10분이면 가는 거래요. 그렇죠. 강남 막히잖아. 신호등 다 깔아주겠지. 막 저는 이제 박사무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 길거리에 그래서 또 질문을 들어누워. 던졌어요. 아니지 쫙 연도해갖고 태극기와 일장기를 휘두르면서 일장기는 또 뭐야? 가시는 걸음걸음을 또 이렇게 울음으로 아. 우리 탄압받는 우리 공주님. 공주님 해가면서 또 쇼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거기 가관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가 3등 초등학교인데 그 지나는 사람들에게
자, 드디어 박근혜 씨가 검찰에 나갑니다. 그것도 우리 예상을 뒤엎고요. 나가봐야 나가는 거지만 나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들이 나서서 나가겠다 흔쾌히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 있어요. 뭐. 아픈 거. 그렇지. 갑자기 그날 아침에 또 아플 수 있지. 아니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니 뭐 집이 뭐 몹시 춥더라라는 얘기서부터 그게 복선 까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담요와 마스크로 칭칭 싸매고 휠체어 앉아서 오는 거 아니야? 박근혜 실드 한번 쳐보면은 긴장감이 풀리면 아플 수는 있어요. 아 그리고 나이도 드셨고. 그 집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나라는 것이 그게요. 장시호가 원래 제주도 살잖아요. 서울에 집이 뭐 압구정인가 어디에 있는 걸 받게 되면 탄핵을 그 헌재에서 그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빼박캔트,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헌재 판결 날 때까지는 자기는 이제 거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헌재에서는 인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인용 안 되기를 기다리고 받더라도 나중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버텼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용이 되고 나니까 더 버텨봤자 나한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 다른 의견. 탄핵은 뭐 범죄 사실을 갖고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박근혜한테 피해가 올 거가 없었죠. 뭐 재산을 통을 친다든지 뭐 구속을 시키다든지 이게 아닌데 그게 돼버리는 순간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